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후는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 회계 예비비 지출건은 2건이며 103억 6,041만 6,330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것으로 91억 4,211만 6,330원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2억 1,8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경제 일자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한 건에 34억 6,360만 317원으로 기업 경제과에서 2021년도 의정부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건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지침상 행정명령에 의하여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를 받은 주점, 식당, 임의용업, PC방 등 24개 업종 1만 236개소의 집합금지 업종은 업소당 50만 원, 영업제한 및 기타 피해 업종은 업소당 30만 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5일 의정부 시장이 제출하여 10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1년도 세출 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 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조서를 살펴보면 3개 사업 159억 1,134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8억 2,401만 6천 원을 집행하고 12억 2,771만 1천 원을 이월하고 8억 5,962만 2천 원을 불용하였는데 사용 용도를 보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의정부시 제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한 바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로서 재해, 재난의 발생 시 피해 회복과 시민의 삶 안정화에 소요되는 긴급한 지출에 사용한다는 예비비의 본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부소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세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세일 의원입니다. 네, 자료 준비해 주시는 감사드리고요.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예비비의 이제 재난 목적에 대해서 세우고 있는데요. 혹시나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세워놨잖아요, 재난재해를. 저희가 뭐 우기나 그런 재난재해 되게 많은데요. 이런 비용이 혹시나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출액이 사용될 때 해년마다 이 정도 지출액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또 매년마다 지출액을 좀 재난재해 좀 더 많이 쓰실 용의가 있는지 세울 때 그런 것들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비비는 예산에 있어서 1% 범위 내에서 네. 예비비는 예산 범위 1% 내에서 예비비를 세우게 돼 있고요. 재난 같은 경우는 재난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런 비상시국을 위해서 예비비가 쓴 거지 더 많이 뭐 확보하거나 지금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순 자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용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6일 의정부 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세부 내용은 기배부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의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면 예산 현액 1조 4,826억 5,518만 9,724원보다 840억 3,524만 9,836원이 증가된 1조 5,666억 9,043만 9,56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5,218억 3,419만
7,175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 결손액은 38억 6,031만 943원이고 미수납액은 409억 9,593만 1,442원입니다. 2021 회계년도 실제 세수입은 1조 5,218억 3,419만 7,175원으로 2020년도 1조 4,324억 4,507만 7,835원보다 893억 8,911만 9,34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로 전년도보다 1.03%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로 전년도보다 0.35%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불납 결손액은 전년도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0.32%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불납 결손액 중 지방세 수입 불납 결손액은 29억 9,408만 970원으로 전년도 43억 4,402만 9,140원 대비 45.1% 감소하였고 세외 수입 불납 결손액은 8억 6,622만 9,973원으로 전년도 8억 1,524만 5,500원 대비 6.3%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세외 수입 관련 법규와 정확한 가사 자료를 바탕으로 체납 및 결손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결손 최소화를 위해 미수납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의 집행은 일반 회계는 예산 현액 1조 341억 5,465만 5,340원 대비 지출액 9,707억 6,210만 329원으로 집행률은 93.9%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77억 4,978만 1,000원 대비 지출액 76억 6,959만 7,809원으로 집행률 98.9%로 2020년도 일반 회계 95.6%, 특별회계 94.4% 대비 각각 1.7%포인트 감소 4.57%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예산 현액의 3.9%인 407억 2,145만 2,650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181억 3,973만 1,240원보다 80.3%가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9억 4,501만 8,160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정확한 소요 분석과 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낭비성 지출 요인을 제거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집행기관이 한 회계년도 동안의 예산을 집행한 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통하여 그 집행의 효과성,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과정으로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정부 시가 실시한 2021년도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분야별 개선 권고사항을 참고하시어 한정된 재정 여건이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면밀한 심사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 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2021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종송 시민소통 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 담당관 안종성입니다. 시민소통 담당관 소관 2021년 회계년도 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예산 현액 33억 9,714만 7천 원으로 이 중 33억 4,027만 3,630원을 지출하고 2,253만 7,9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액은 3,433만 5,42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온라인을 등을 통한 시정보 활성화의 예산 현액은 4억 593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192만 7,920원, 집행잔액은 400만 2,080원입니다. 시성소식지 제작관리의 예산 현액은 1억 9,003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8,847만 9,270원, 집행잔액은 155만 730원입니다. 홍보대사를 통한 시정홍보의 예산 현액은 2,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000만 원,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의 예산 현액은 1억 9,21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5,796만 5,030원, 집행잔액은 785만 470원입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예산 현액은 3,467만 2천 원으로 지출액은 3,179만 6,880원, 집행잔액은 287만 5,120원입니다. 25쪽 명시이월 현황, 26쪽 사고일 이월 현황, 29쪽 예산 전형 및 이체 현황은 설명서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정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와 우리 직원분들 자료 제출에 수고 많으셨고요.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 좀 본 의원의 생각을 좀 피력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페이지 15쪽에 보면 저희가 사고이월금하고 명시이월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고이월금하고 명시이월금 그 밑에다가 저희가 이게 과목이 뭔지 좀 명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좋을 텐데 책자를 넘기다 보니까 저 뒤쪽에 있더라고요. 아니면 위에 이 옆에다 위에다 주석을 좀 달아주시면 몇 페이지에 이건 자료를 보시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몇 페이지에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라는 이런 주석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볼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사고이월금이 805만 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과목인지 무슨 사업인지 알 수가 없으니 이런 것들을 좀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알겠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다가 별표를 달아서 안내하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사업 결산서를 볼 때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기존 틀이 있지만 그 틀 안에서 초선 의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게 매 4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결산서를 볼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연일 또 행감에 이어서 또 결산 준비하시고 또 자리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보면은 홍보과에 전체적으로 본 예산을 세우고 또 추경 예산으로 뭐 1회, 2회, 3회 있지만은 추경으로 또 금액들이 또 많이 예산을 또 세운 이후에 또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들이 적게든 뭐 많게든 간에 감액들이 대거 많이 됐어요. 또 일단 뭐 어떤 코로나적인 뭐 어떤 위기 상황을 또 언급을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전제 어떤 본 예산 이후에 그다음에 또 추경을 통해서 또 과한 예산과 그다음에 또 다시 그 감액돼서 집행이 됐던 분들이 지금 빈번하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사업비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우려했던 게 이번에 다시 재계약건들도 있고 그다음에 접근성의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사업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미비한 게 아니라라는 걸 행감 때도 좀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빈번하게 이렇게 아까 말했던 감액대로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사유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간 이제 부족하거나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시는 추경에 반영합니다. 또 아울러
3회가 이제 마무리 추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불용액이 발생할까봐 또 미리 또 뭐 낙찰 차액 같은 거 그런 건 사실 그냥 불용액 하면 저희가 그건 좀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하려고 삭감한 사항들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뭐 분과들도 많겠지만은 본 예산에 맞게 잘 쓰고 잔액이 없이 하면은 다양한 혜택이나 어떤 집행률에 대해서 잘 쓰셨다고 그러면 예산에 맞게 쓰면 더더욱 좋겠지만은 본 예산을 세워놓고 또 과한 추경을 또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대로 집행에 반납이 생길까봐 그 전에 또 추경에서 뭐 금액을 감액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희가 면밀하게 예산에 대해서 쓰임새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놓고 보전식의 것들로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추후에는 했을 때는 어떤 이거를 반납하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예산에 맞게끔 쓰임새에 맞게끔 제대로 한번 세워주셨으면 이런 빈번한 증액 이라든지 감액되는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대로 그 유념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일 우리 또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들도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와 더불어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5페이지 명시유월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관한 비용을 봤더니 추경으로 300만 원이 예산이 잡혔었거든요. 이게 몇 차례 추경이 이루어졌죠? 25페이지입니다. 네. 인터넷 방송국 운영 관련한 3회 추경이 감액된 겁니다. 감액한 겁니다. 3회 추경에 감액한 겁니다. 300만 원은. 네네, 감액한 거죠. 이건 이제 낙찰 차익이나 그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약간 이제 불용액이 남을 것 같은 게 미리 다른 데 활용하려고 감액한 겁니다. 낙찰 차액을 생각해서 미리 감액했다고요? 예. 왜냐면 이제 실제로 어떤 사업 예산에서 계약하고 나면 낙찰 그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실 다른 사업을 용도를 못 쓰니까 과감하게 삭감시켜서 다른 사업에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2월 사유를 봤더니 그 지방선거 이후에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함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예. 그럼 그 홍보 영상에 관한 비용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계약하고 이제 원래 예산이 있는 금액에서 반은 지출하고요. 나머지 이월한 이유가 이제 올해 민선 8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영상이 매년 그 전에 있는 그 민선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전의 의원님들도 상대로 우리 찍을 수는 없잖아요. 또 민선 8기의 슬로건이나 시정 방침 그런 걸 찍으려고 약간 이제 이유로 미룬 겁니다. 어차피 앞으로 4년간 또 활용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영상을. 또 하나는 뒤에 보시면 29페이지 보시면 그 예산 전용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용 2건이 있는데요. 6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은 기타 보상금으로 사실 지출해야 돼요. 근데 일반 사무관리비를 지출해서 이게 목적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목을 변경한 것, 세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가지고 2021년도는 그렇게 변경했지만 2022년도는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편성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아예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예. 세우실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확인하셔서 예산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내년에는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예, 예산부서랑 협의해가지고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네, 정미영 의원님. 네. 과장님, 저희들이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전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다 개선 권고 사항이 있더라고요. 네. 그 내용은 대등소유하게 본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절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추경하는 거를 좀 최소화시키자라는 게 권고 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해마다 이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업무 실무자도 이제 바뀌다 보니까 약간 이제 업무 처리하는데 미숙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 또 부서 이동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걸 최소화하도록 저희도 업무 연찬도 하고 아버님은 사실은 뭐 예산부서랑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사업 구성하다 보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조금 제가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부풀려서 과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추경을 통해서 또 삭감을 하면 되지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들이 혹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한 게 아닌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땐 예산을 부풀려서 책정을 하다 보면 정말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결산 심의하는데 우리 시민소통 담당관이 오다 보니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하게 부풀리거나 미리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그런 본 예산은 타 부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금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이 돼서 타 부서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네, 제가 한 가지만. 네. 세출 결산 설명서 15쪽입니다. 우리 정미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 그 과목을 보시면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 홍보 활성화 4억 약 4억 900 정도가 잡혀 있어요. 본예산에. 네. 그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오시면 밑에서 두 번째 시정 소식지 제작 관리 약 2억 1,000이 잡혀 있잖아요. 네. 과장님. 거기에 이제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 홍보 활성화에 대한 그 들어가는 예산 그 비용 그에서 가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시정 소식지하고 그거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온라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온라인을 통한 시정 홍보 활성화를 어떤 활성화를 지금 위해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매체로 해서. 근데 온라인은 이제 인터넷 매체의 언론인에 대한 그런 언론이 예, 언론. 예, 홍보 예산입니다. 언론인 홍보이다 예. 이거죠. 예, 그건 또 신문은 스크랩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비 또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시정 홍보 운영에 따른 운영 경비서건 전체적으로 그거는 네, 됐습니다. 그럼 밑에 시정 소식지 제작. 시정 소식지는 저희 매월 20월 날 발간하는 시정 소식지 그 예산입니다. 이거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예. 그 지금 2회 추경에 예. 약 1,550만 원이 삭감됐어요. 예. 이유가 뭐죠? 낙찰 차익입니다, 그거. 네? 낙찰 차익입니다. 낙찰? 예.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써서 낙찰. 그러면 지금 이 시정 소식지가 지금 각 아파트에 배부가 되고 일부 되잖아요. 네, 예. 그럼 얼마나 이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거든요. 또 언론 화면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본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나오면 틀어주세요. 제가 저거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우리 그 영상, 예, 홍보, 봤습니다. 영상 홍보물 예.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홈페이지요. 예? 홈페이지. 홈페이지 아니에요. 저 뒤에 저 답변해 주시면 돼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그렇죠. 예. 거기서 저도 봤어요. 혹시 이게 지금 우리 시하고 뭐 저기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저희가 3개월 동안 무료로 지금 저희가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내년도 8천만 원 예산을 제가 이제 계산했습니다. 그 행감이라든가 네. 상임위 때 저걸 봤으면 네. 이제 문의를 했을 건데 아파트에 이제 보니까 우연치 않게 보니까 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또 이게 또 있단 말이에요. 에베레스트가 가면은 행복 소식지가 거의 이게 쓰레기통으로 다 가요. 안 보고
그렇게 쌓여 있어. 그러면 경비라든가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려고 이렇게 가서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저거 잘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끝나고 엘리베이터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행복로 축제가 끝나고 지금 그 광고가 그 홍보가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낭비되지 않는 이런 그 소식들이 낭비되지 않는 일부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줄이시고 이제 그런 쪽에 또 그 엘리베이터 TV는 거의 우리 시민들이 다 보잖아요. 그거를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 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일 감사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담당관 김호일입니다. 감사 담당관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서 21, 22페이지입니다. 2021 회계연도 총 세출 예산 현액은 1억 3,859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1억 3,358만 7,610원이고 집행잔액은 501만 39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 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추진의 예산 현액은 6,007만 8천 원으로 지출액은 6,034만 9,220원, 집행 잔액은 35만 8,780원입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의 예산 현액은 5,019만 원으로 지출액은 4,613만 9,890원, 집행 잔액은 405만 110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예산 현액은 2,770만 원으로 지출액은 2,709만 8,500원, 집행 잔액은 60만 1,5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 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홍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담당관님 천천히 질의하시라고. 예, 정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된다는 줄 알고.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저희가 3차 추경에 삭감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삭감한 내용이 많은데 그 사업별로 보면 저희가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뭐 자체 감사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삭감하는 것보다 그러한 청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이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더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담당관님 혹시 뭐 여기에 대해 삭감한 내용이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당초 이 지금 페이지 삭감된 21쪽. 예산은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상 교육으로 이제 대체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화상 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을 반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의정부 씨가 청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중점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좀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조금 퀄리티 있게 네, 예. 체감도가 있는 그런 네, 예.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네, 김현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의 기본 경비를 봤더니요. 지금 미집행 금액이 60만 1,500원이 있는데 그 사무관리비가 미집행됐네요. 혹시 이거 내용이 뭔지 알 수? 780만 원 반납한 부분. 네, 예, 네. 예. 이 부분은 이제 작년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그 집기라든가 요 임차비를 세웠다가 그게 이제 그 종합감사가 연기가 되는 바람에 반납을 하는 부분이게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로 인한 지금 사무관리비가 예, 예, 그렇습니다. 미집행된 건가요? 예, 예. 그러면 그때 예산 세운 게 60만 1,500원인가요? 지금 미집행 잔액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건 사무경비 가장 네. 큰 주된 집행 잔액은 이제 3회 추경 때 지금 말씀드린 종합감사 연기가 되면서 반납된 부분이고요. 네. 나머지 60만 1,500원은 요건 일반 사무용품 뭐 볼펜이라든가 복사용지를 살고 남은 금액에 대한 잔액입니다. 사무감사에 따른 그 사무경비 60만 1,500원이 미집행됐다는 예,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거에 따른 미집행이었다고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현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감사 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7쪽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현액은 2,393억 3,538만 3,820원이고 지출액은 2,200억 5,110만 7,482원이며 다음 연도 2월액은 161억 4,472만 5,49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억 8,045만 2,880원을 제외하면 집행 잔액은 27억 5,909만 7,968원입니다. 다음 51쪽 2월 사업 현황은 총 13건으로 명시 2월 10건 160억 9,417만 7,200원이고 사고 2월 3건 5,054만 8,290원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전용은 시민의 날 기념식 관련 예산 한 건으로 1,5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 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각 부서에 지급하던 공무직 급여를 2021년 4월부터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 이체한 건으로 총 179건 446억 2,04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5건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예산으로 지출액은 103억 6,041만 6,330원이고 2월액은 12억 2,771만 640원입니다. 다음은 87조 기금은 2건으로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개정과 재정안정화개정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08억 5,690만 1,338원이고 당연연도 조성액은 364억 2,635만 6,027원이며
사용액은 159억 1,813만 7,430원으로 잔액은 1,623만 6,511만 9,935원입니다. 끝으로 91쪽입니다. 채권 현황은 3건으로 자치행정과의 공무원 학자 대여금, 명예퇴직금, 콘도 회원권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 사항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린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경수 기획예산 과장님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 산정 시에 일률로 책정하지 말고 부서 특성에 맞게 책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예산 편성 시에 실제 출장 횟수, 출장비, 집행 실적, 부서 의견 등을 고려해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조 기금에서 이자 수입 회계 처리 시에 현금주의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이자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 기금 결산 시에는 이를 제대로 반영해서 2021년까지 입금된 이자만 2021년 수입으로 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입금된 이자는 2022년 이자 수입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15쪽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현액은 114억 3,954만 4천 원으로 106억 2,535만 1,865원을 지출했고 4,633만 2천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액 20만 2천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7억 6,765만 8,135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시정계획 수립에 행정수요조사 용역 등 연구 용역비 잔액 2,687만 원을 포함해서 3,345만 4,360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해 행정혁신위원회 분과별 워크숍을 축소해서 집행 잔액이 1,237만 6,600원 발생했습니다. 16조 세부사업 소송 사건 위임 및 수행에서요. 소송 배상금 지급에 대비한 예산 1억 5천만 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5,900만 원을 포함한 집행 잔액이 6,683만 8,670원입니다. 다음 18조 코로나19로 국제교류 행사를 축소해서 국제교류 역량 강화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2,837만 8,877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월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계획적인 재정 운영, 특별 회계 분석에 대한 용역을 2021년 10월에 계약해 2022년 1월 준공 예정이어서 명시 2월 하게 됐고요. 다음 출자 출연 기관 조직 진단 용역은 10월에 계약한 용역이고 코로나 때문에 용역사가 기관과 해야 하는 면담이 여의치가 않아서 용역 기간을 연장해서 명시 2월 했습니다. 다음 53쪽에 시설관리공단 조직 진단 용역 사업은 7월에 계약했고 당년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했지만 코로나 확산, 최종 보고, 추가 검토 등으로 사고 2월하게 됐습니다. 2월금은 1월 25일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7조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기금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 합계액은 1,408억 5,690만 1,338원이고요. 당해연도 조성액은 364억 2,635만 6,027원이고 사용액이 159억 1,813만 7,430원이어서 연도말 조성액은 1,613억 6,511만 9,935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숨 쉴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설명하시고 오면은 숨 쉴 시간을. 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그 비목에 보면은요, 16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성과 관리 해가지고 다양하게 아래 비목은 뭐 성과 관리 호응도, 그다음에 성과 평가단 활성화 이게 있는데 저희가 행감 때 다뤘던 요게 포상제도 관련한 그 시스템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 종합성과평가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성과금이고 그 사업 진행하기 위한 그때 우리가 행감 때 말씀하셨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뭐 공모사업 지원해가지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성과급이라든지 포상제도 말씀을 하시는 그건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조금 다릅니다. 네, 그건, 그럼, 예, 네. 이거는 그러니까 종합성과평가나 아니면 정보합동평가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성과평가단의 활동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외부 제안, 시민들 제안이나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그러니까 시민들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도 포상금 같은 거 지급할 수 있는 제도는 있긴 합니다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제안을 받아서 보고 평가해서 시민들에게도 포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과 관리에 대한 그 전에도 비목을 세웠을 텐데 이게 지금 많이 추경 때 삭감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평가단 활성화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평가단이라는 그 남았던 비목 집행 사유를 보니까 참석 수당을 뭐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 이제 운영상에 활발하게 운영을 안 했다라는 말씀이신지 아까 말씀드렸던 행감의 포상 제도와 조금 별도라는 것인지 위원회 개념으로 이렇게 집행이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과평가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네. 그런 회의를 이제 집합해서 회의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그 전에도 비목이 잡혔다라는 말씀이 저희가 6,3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그 위원들한테 집행하는 그런 단순한 어떤 뭐 참석 수당 정도로 집행이 되는 건지 비목이 굉장히 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삭감됐던 금액도 좀 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했던 그 세입 예산이 좀 커서 그 규모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는 성과평가위원들이 평가하시면 그 평가 수당이 나가거든요. 네. 그 평가 수당들, 그러니까 사전 평가할 때도 평가 수당이 나가고요. 사후 평가도 있습니다. 그럼 사후 평가에 대해서도 수당이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상금은 성과 평가단 활동을 더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일부 성과 평가단에 나가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자칫하면은요, 말 그대로 활성화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에 맞게끔 그냥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거를 많이 뭐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목적성도 있지만은 활성화되지 않게 되면은 요거를 나머지 말 그대로 어떤 뭐 참석 수당 요런 것만 기여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거기에 비해서 되게 큰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안일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도 어떤 비목식으로 해서 해년마다 있어 왔는지 단순하게 위원회 개념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집권을 모집을 해서 부연 설명을 지갑에 좀, 나가는지. 네,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지금 이 성과단이라는 게 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그 어떤 그 직급에 따라서 아니면 네네. 직렬에 따라서 이렇게 네. 성과단을 전체를 다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 성과단이라고 지금 저희가 하고요. 그 성과단들이 잘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에 대해서 뭐 워크숍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운영을 합니다. 외부 위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과 평가라는 거는 전 직원을 다 대상으로 해서 성과금을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까지도 성과단을 운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그래서 지금 크게 잡힌 예산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왜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기초적인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집행하는 그 과목들도 있을 텐데 이건 이제 사람한테 포장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기가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를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몇 명을 줄 것인지, 그다음에 올해는 더 많을 것인지 적을 것인지 그런 것들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략 금액을 세워놨을 텐데 거기에 비춰서 다양하게 활동도 하고 열심히 이제 말했던 성과를 좀 높이면 하시는 분들에서 포장을 나가면 되기는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금액 산출하는 게 저는 방식이 이게 맞나 또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를 하려고 했으면은 어떤 뭐 감액 없이 삭감 없이 좀 제대로 이행이 돼서 예산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드는 거고 요게 저희가 추후에도 다른 분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요게 성인지 차원에서 첨부 자료에는 집행률이 있더라고요. 성인지 관련해서만 전체 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몇 개 과만 성인지 관련해서 요런 사업을 했습니다. 집행률은 어느 정도 이행이 됐습니다 하는데 다른 분과도 자치해야 되는 건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로 요 가운데라는 요 사이드 하나 정도는 요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률 정도는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한눈에 보기에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집행이 안 됐다라고 하면 뭐 0%라 그러면 저희가 왜 이게 집행이 안 됐고 예산은 어떻게 세워졌는데 안 됐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첨부 서류 외에 여기도 조금 첨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권한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한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페이지 17쪽에 보면요. 재정 운영에 관해서 본 예산 말고 추경이 1회, 2회 그리고 3회 때는 삭감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재정 운영이요. 계획적인 재정 운영에 있는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17쪽에. 예. 네네. 우선 1차 추경 있고요. 2회 추경 있고 3회 때는 삭감을 하셨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네. 주민참여 예산제가 운영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 삭감한 게 있고요. 그리고 연구 용역비, 특별회계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용역비의 낙찰자액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17쪽에 보면 제가 보기엔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이 2,900만 원 잡혀 있는데 3회 때는 2,35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이게 네네. 경력금으로 4,260만 원 지급한 게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 우선 이건 예산 성과금 제도에서 답변해 주세요. 예. 뒤에. 예. 예산 성과금. 계획적인 재정 운영 현황은 일반적인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320만 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분과위원회도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분과위원회나 위원회 개최했을 때 참석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회의를 다 개최를 못하고 전부 서면 회의를 개최를 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한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틀에서 세출 예산 결산을 하는데 목별 집행장애 미집행 사유밖에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뭐가 얼마 썼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결산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틀을 좀 바꿔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좀 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시정계획 수립에 저희가 뭐 연구 용역비가 2,687만 원이 남았다 예를 들어서 근데 10개를 연구 용역비를 뭘 했는지 9개를 했는지 8개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이 금액에서 차액 금액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금액들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예산을 하실 때 전부 다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집행 사유만 있고 나머지 쓴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아서 의원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틀에서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목별 집행 잔해 및 미집행 사유 자체에 거기가 난이 적다 보니 전체를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아마 지금 저희가 간략하게 지금 여기를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너무 상세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보실 때 어쨌든 이게 지난 거를 다시 들춰봐야 되니까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행안부의 어떤 규격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란 자체가 이렇게 넓어질 수가 없어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걸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다음 한번 결산할 때는 이 자료 자체도 저희가 지금 결산서에 있는 걸 엑셀로 다운받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 걔가 목이 굉장히 길어지면 또 책자가 많이 길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책자를 만들 때 다시 한번 그거는 조금 제가 회계과랑도 좀 상의를 하고 받는 부분을 어떻게 받으면 좋겠나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예. 굳이 저희가 뒤에까지 뭐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이 나간 부분에 있어서 네. 저희가 얼마가 나갔고 얼마가 남았고만 글쎄 그렇게 그런 쓰다 것들, 보면 어쨌든 그 란 자체가 좀 길어지고 조금 뭐 넓어지거나 뭔가 그래야지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을 텐데 지금 자체 보면 그 옆에 이렇게 작다 보니까 간략간략하게 지금 나오니 전체를 다 훑을 수가 없다라고 네. 지금 얘기하시는 무슨 것 얘기인지는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서식을 어떻게 변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매번 지적이 되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그 강경숙 과장님께 한번 말씀. 세입세수 설명서하고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과 설명서에 사업절 조서하고 세출 계산을 보니까 본 예산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르거든요. 금액이요. 이건 왜 다른지 한번 좀.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신지. 저희가 141쪽 여기 보시면 결산서에 141쪽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5쪽에 저희가 총 기획예산과 해가지고 본예산, 뭐 성립 후 예산 이런 지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금액인지 아니면 이 금액들이 좀 달라가지고요. 집행 잔액도 다르고요. 가지고 여기 집행 잔액은 141쪽에는 7억 3천 정도가 돼 있는데 여기는 7억 6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왜 다른지. 이해 가셨어요? 자치행정과도 다 다르고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왜 다른지 좀. 회계과가 없어서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자치행정과도 다시 그렇고 왜냐하면 궁금한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르니까. 예. 네, 기획팀장 고현입니다. 네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예산이 이체되면서 약간 그 세출 부분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 예산과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교류팀이 넘어왔고 또 회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금 예. 2020년도 예산서인데요. 지금 올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예산서는
지금 2021년도 2021년도 건데 저희가 저번한 건 2021년에도 2022년도 조직 개편된 거잖아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 이체된 부분 항목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달라서 이렇게 쓰셨다는 거죠? 지금 다 달라요. 물어봐서 지금 전부 다 결산을 확실한 제가 이유는 볼 한번 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예. 뭐냐면 이거 맞는 부분이 지금 뭐 감사 담당관실 앞에는 네. 좀 맞는데 이 부분이 네. 전부 다 달라가지고 아, 이제 네, 궁금했던 네. 부분이고 네, 네. 비교를 했을 때 왜 다른지 네, 네. 네,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네,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우리 말씀 주실 건가요? 아니면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조세일 의원님에게 설명을 따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기획예산과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세워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세워서 기획예산과에서 판단을 하고 편성을 해서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들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잘 하고 계시지만 사업을 예산을 세우실 때 시민이 원하는 또 시민이 필요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서 기존에 잔액의 미집행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조세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사실 이 결산서가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거를 저희들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틀을 바꿀 수는 없을 거야. 아마 힘들 거예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미집행된 금액이나 반환 금액이 발생이 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쓰기가 이 틀 안에 넣기가 어려우시면 따로 그런 항목들만 따로 발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제 목별로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네, 그런 네. 사항이다 그거 저희가 보니까 첨언해서 볼 수 있도록. 네, 네, 그건 네. 한번 같이 실무자랑 한번 네. 고민을 해서 볼 수 네.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연구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하고 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제가 시민소통 담당관 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예산과에서 과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 담당 부서들하고 간담회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이 본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하게 세워지지 않도록 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주십사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서 이제 결산서를 보니까 뭐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도 많고요. 또 반환금도 많고, 뭐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 반환금도 많고, 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옆에다가 미집행된 사유를 쓸 수가 없어요. 칸이 좁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협의하셔서 저희가 보다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또 이거를 심의하고 저희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의회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드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문성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문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서 22쪽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예산 중 영상 제작비와 연화장 발송비는 당초 예산 편성 시 계획에 없던 사항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변경이나 취소가 발생할 경우 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 현액은 1,405억 4,551만 1천원이며 지출액 1,259억 9,849만 380원, 보조금 반납액 3억 8,025만 880원, 집행잔액은 17억 1,891만 5,100원으로 2.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시 지역화합과 지역안정 추진이 9개 사업비 5억 5,844만 원 중 813만 9,780원, 장기 근속 및 모범 통장 선진지 견학 등 지역화합과 지역안정 추진이 3개 사업비 2억 1,361만 3천 원 중 2,975만 4,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직원들이 복지 혜택 확충 등 생산적인 근무 환경 조성의 7개 사업비 57억 3,346만 3천 원 중 3억 6,210만 4,460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등 주민자치 기반 조성의 2개 사업비 1억 1,533만 원 중 948만 5,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청사 환경 개선의 사업비 3,797만 5천 원 중 12만 6,620원, 미래지향적 인재 육성의 사업비 5억 8,990만 6천 원 중 1,342만 1,780원, 원활한 총맹정 운영의 사업비 3억 8,305만 3천 원 중 506만 5,520원, 마을 공동체 교육 등 마을 공동체 활성의 10개 사업비 8억 9,877만 8천 원 중 1억 1,455만 8,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민간단체 공익지원 등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의 3개 사업비 9억 9,729만 9천 원 중 3,058만 3,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의 사업비 7,377만 8천 원 중 48만 4,050원, 자치분권 활성화의 사업비 1,000만 원 중 826만 원, 통합방위 운영의 사업비 150만 원 중 17만 6천 원, 코로나19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행정경비 지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4개 사업비 1,054억 1,831만 원 중 6,662만 2,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인력 운영비에 241억 8,781만 5천 원 중 10억 6,714만 7,710원, 출장역비 등 기본경비에 1억 1,791만 원 중 246만 5,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1조 2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 2월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2개 사업에 1,036억 4,825만 원 중 집행잔액은 0원이며 4월 2월 사업비 시군별 공동체 거점 지원 사업의 2개 사업에 3,080만 원 중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57조 예산 전용은 시민의 날 기념식 관련 전용이며 이체 현황은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등입니다. 다음은 83조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2개 사업에 116억 5,474만 9천 원 중 집행잔액 6,662만 2,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채권 현황입니다.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등 3개 사업에 63억 4,848만 6,030원의 채권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문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또 연일 또 행감에 이어서 또 결산까지 또 함께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숨 돌리셨죠, 과장님? 네네. 네. 저희 자료 26쪽을 좀 보다가요. 전에 저희가 또 제가 행감에 있어서 행복마을 관리소에 대해서 건의하고 또 질의했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조항이 있는데 위에 보면은 경기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이 있고 그 아래 세부 사항으로 추가 설치라고 보면 되는 거 금액이 지금 본 예산이랑 다 같아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내용이 중복이 된 건지 추가 설치로 해서 그 비용이 똑같은데 금액이 지금 같아서 다 같고 뭐 아까 말했던 지출액이라든지 목별 미집행 사유가 있어 내용은 좀 다르더라고. 요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요게 이제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은 의정부 1동에 관한 사항이고요. 네. 추가 설치에 대한 사항은 의정부 2동에 지금 예전에 보훈회관 자리 네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추가 설치 사업비는 사실 당초에 생각됐던 것보다 사업 진행이 좀 늦어져서 네. 좀 이렇게 집행이 늦어진 상황이 좀 되겠고요. 전체적인 그 예산은 뭐 도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좀 그 추경이나 이런 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 운영은 일동으로 보면 되는 거고 네. 금액이 초반에 같은 내용이라 혹시 중복이 된 내용은 아닌가 싶어서 네, 똑같은 중복- 예산을 세웠고 추경에서 똑같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고 이렇게 네네네, 보면 되는 중복된 거예요. 두 사업은 번째 아닙니다. 설치가 추가 설치는 의정부 이동을 말씀을 드렸던 네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행감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인 다양하게 활동도 하시고 그런 공동체, 마을 공동체 거점 연일 의정부 전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이 활발하게 운영을 되고 있는데 네. 존벌레 때문에 고생한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주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빈번하지 않고 필요성을 모르겠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도 행정복지센터나 시집행부에서 하는 연일 행동과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별다른 말씀을 없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활동이라든지 그런 체계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그때 과장님 저희가 행감통에서 내용 들으셨는데 알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마을 공동체 좋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예산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공동체, 거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랄지 운영을 하는데 비단 이렇게 뭐 시도비 뭐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도비 반납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공동체 활동이랄지 하는 것에 비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 수립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의정부 1동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에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제 사진으로도 보여주셔서 저도 그 뒷부분을 갔는데 의정부 1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이제 창고를 같이 쓰는 당초에는 이제 거기가 창고였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좀 쓰고 있어서 뭐 시설은 좀 열악한 거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확인은 좀 했고요. 이 예산 부분은 사실 이게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도비가 되면은 저희 자체적으로 도비가 왔다고 해서 꼭 시비를 매칭해야 돼서 저희 시군에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예. 지금 현실적으로 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시군에서 경기도 전체가 하는 거를 저희는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약간 어려운 점은 있어서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이고 사업을 실행하다 보면은 약간 저희 의정부 지역하고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사실 집행 잔액이나 그에 따른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보조금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무리하게 어떤 시비를 끌어다가 운영을 해야 된다.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많은 아까 말했던 운영 사업, 지원 사업, 공모 사업 좋습니다. 하지만은 몇 개를 덜 주더라도 여러 개 기회라도 좀 덜 주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행복관리소처럼 운영에 미비함이 있을 바에는 차라리 한 군데 집중을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말씀대로 저희가 자치행정과가 수색의 잉여금 같은 게 가장 과별로 해서 가장 많아요. 하는 사업들도 뭐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17억, 1,800 뭐 이렇게 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사업비 집행률이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부서가 이제 전체 조직 운영이라든가 뭐 인력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도 많고 그에 따른 그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네. 근데 단지 이제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저희가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인력 운영비 같은 경우가 한 10억여 원이 저희가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인력 운영비 같은 게 사실 보수라든가 뭐 초과 근무수당 뭐 각종 임금에 대한 사항이라 사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경에 뭐 삭감도 하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인력 부분에서. 네, 말씀처럼 요 정도 금액이면요. 다른 복지 예산들 여러 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순수하게 그거를 혜택을 받고 다양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도 받고 자기들이 이렇게 수혜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사업들이 사장된다고 하면은 정말 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고심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전체적인 그 집행잔액 이번은 저희가 1%를 좀 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액 네. 자체가 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할 때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또 과도한 또 세입 예산 때문에 또 시민들이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혜택들이 못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은 없었으면 하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처럼 무분별하게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볼 수 있게 하고 이제는 2021년이 지나면요. 코로나에 대한 팬데믹에 대한 어떤 변명처럼 나오는 것들은 아마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를 통해서 저희가 팬데믹에 대한 어떤 그 예상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포함해서 예산을 세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유념을 해주셔서 내년 예산 세울 때 꼭 반드시 불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반드시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네, 조세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세일 의원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비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을 벌써 2회, 3회 계속 하셨거든요. 혹시 인력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하셨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과별로 이제 인력 준용비를 하는데 자치행정과가 이렇게 인력에 대해서 추경 예산을 왜 세워야 됐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 세워야 됐었는지. 네. 추경 2차 때 10억, 3차 때 6억을 세우셨는데요. 지금 남은 금액이 10억이에요. 근데 원래 보통 3차 때는 어느 정도 정산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삭감을 시켜서 웬만큼 맞춰야 되는데 왜 추가로 인력 운영비를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추경 세울 때는 분명히 그 담당자들이나 예산 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 당시엔 분명히 예산이 부족하니까 세웠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단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어떤 연말에 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퇴직금 부분이 퇴직 수에 미치지 못한 부분, 저희가 예상했던 퇴직 인원,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적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부분도 좀 해소는 아직 안 됐는데요.
사실 자치행정과 내에서 인력 운영비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력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잖아요. 조직 개편도 하시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그리고 또 저희가 미리 봤잖아요. 출산 휴가라든가 아니면 몇 명의 계획을 세워서 받는 것들도 분명히 하는데, 이게 거의 3차 추경이 되면 거의 11월, 12월 달에 아마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것들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내년 뭐 올해도 보겠지만 계속 해년마다 인력비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가고 들어오고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좀 정확히 대책을 세우셔가지고요. 이런 인력 운영비는 좀 정확하게 많이 남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력 운영비가 많이 남게 되면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줄어들고 순세계 인용으로 그대 넘어가고 얘는 또 세워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추경 예산을 계속 늘려서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순세계 인용금을.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네, 김현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채 의원입니다. 연일 또 행감에 이어서 우리 또 결산까지 수고하시고 고생하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페이지 결산 설명서 24페이지고요. 결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복지 혜택 확충인데요. 여기 보니까 본 예산이 5억 500, 1만 9천 원이 세워져 있고요. 1회 출경이 7천만 원. 그다음에 3회에 또 우리 감소가 4억 9,200, 45만 9천 원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 예산 성립 후 증감 내용을 찾아봤더니 전년도 2월이 5억 3,200, 75만 4천 원이 있네요. 전년도 2월금이 많은 이유는 뭐죠? 직원들의 복지 혜택 확충인데 전년도 2월금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이월금이요? 네네. 교육 지금 여기에 전년도 2월액이 5억 3,275만 4천 원입니다. 교육후생팀장 박정일입니다. 전년도 2월액은 저희가 신규 어린이집, 도담 어린이집 설치하면서 2020년 3회 추경 때 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설비가 2월된 사항입니다. 시설을 어린이집을 새로 신설하면서 예산을 잡았던 금액을 21년도로 2월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예, 맞습니다. 못했는데요. 예. 그러면 그 어린이집을 신규할 때 들어간 비용들은 20년도에 사용이 안 되고 21년도로 2월됐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21년도에 사용을 해서요. 21년도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신규하는데 예산을 잡아놨다가 건축이 늦어졌나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행정 절차라든가 리모델링 같은 게 좀 늦어져서 그게 이게 그럼 명시이월 됐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20년도에? 사고 2월 됐습니다. 사고 2월이었나요? 이게 보니까 그 집행 목별 집행 잔액 및 그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여기에는 또 직장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집행 잔액이 1,517만 2,600원, 그다음에 감리비가 36만 1,000원 이렇게 금액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그 지금 현재 21년도에 미집행됐고 남아 있는 사항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2월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21년도에 그 신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하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공사비가 들어간 금액의 그 불용입니다. 요거는 지금 불용차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집행잔액을 보니까
3억 2,660만 1,820원인데 낙찰 차익이 아마 1,553만 3,600원인 것 같은데요. 나머지 3억 1,106만 8,220원은 그러면 이 목이 지금 자세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는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요? 3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집행 잔액이나 맞춤형 복지 포인트에 대한 집행 잔액 이게 합쳐져 있는 예산액입니다. 그럼 낙찰 차익은 그 어린이집 공사비에 관한 낙찰 차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의 소관에 대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병선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민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설명서 31쪽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국내예비 집행 잔액이 가다하게 남아 부서의 특성에 맞게 여비를 책정하라는 공통 지적 사항에 대해 미집행이 예상되는 여비를 삭감하여 불용 처리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국별 결산 설명서의 시인성이 좋지 않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 각 국의 결산 설명서 작성 시 글자 크기 및 여벽 조정을 통해 최대한 시인성을 높여 책자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회계와 기금 담당자들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 집행 및 결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4회, 2022년 상반기 2회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11월에도 2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의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 전액은 817억 1227만 820원으로 지출은 789억 1713억 7291원이며 이월액은 25억 6977만 7850원으로 집행 잔액은 2억 2535만 567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53쪽 2월 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 2월 사업비로 신곡 권역동 청사 건립과 의정부 1동 통합 청사 증축 사업을 예산 완료 시기 미도래로 각각 24억 9,877만 원과 7,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80쪽 예산 이체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급여 일괄 지급을 위해 기존 예산 편성된 23개 부서로부터 인력 운영비 61억 7,156만 9천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이야 잠시 정의하고 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제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 여건가에 대한 소관에 대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부군 민원여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건과장 이부근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먼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세입세출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공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 산정 시 부서 특성에 따라 여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대비 일정 금액을 일조로 책정하고 있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으니 국내 여비 책정을 부서의 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하기 바람에 대해서 2021년도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예산 대비 3분의 1을 삭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불용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예산을 3회 추경 시 국제화에 비해서 국내 여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계획 취소로 인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음,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감안하면 추경 예산 편성은 당초부터 무리한 편성이라 판단됨. 향후 예산 편성 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바람에 대하여 예산 편성 시 코로나19 등 재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41쪽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8억 9,956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8억 7,210만 1,530원입니다. 2월액과 보조금 반납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746만 2,47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행정서비스 만족도 재고 집행잔액은 771만 7,490원으로 코로나19로 각종 위원회 미개체로 인한 수당 잔액, 공직자 친절교육,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집행잔액은 1천만 15만 9,930원으로 그중 660만 7,460원은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집행 잔액입니다. 그 밖에는 유아 휴게실 환경개선공사, 민원실 조경 유지 관리비 등 계약 잔액입니다. 하나로 창고 운영 집행 잔액은 34만 5,760원으로 통합증명 발급기 유지 보수 계약 잔액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집행 잔액은 605만 7,340원으로 이는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과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 예산 잔액입니다. 42쪽입니다. 기록정보 효율적 관리 집행은 81만 9천원으로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계약 잔액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 추진 집행 잔액은 40만 원으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의수당 지급 후 발생된 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집행 잔액은 140만 2,100원으로 국내 여비 집행 잔액입니다. 여건사무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은 56만 350원으로 공무직 급여 집행 잔액입니다. 보존지출 집행 잔액은 500원으로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보조금 이자 수입 반환금 및 여건사무대행 경비지원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 여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또 연일 또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마무리도 결산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궁금한 사항은 41페이지 아래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에 있습니다. 요게 이번에 새로 구입한 내용인지 아니면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 세웠던 비목인지 일단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32대요? 32대고 네. 2022년도 올해 구입한 게 2대가 있어서 총 34대입니다. 네. 그래서 해마다 필요한 거에서 이제 약 평균 2대 정도를 해마다 이제 구입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2대 정도 구입해서 신규 신설 신도시 쪽에 구입을 계속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본 예산에 세웠던 세입이 구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공동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추경으로 공공운영하고 네, 같이 또 해서 올려들어 추경의 내용은 아마 구입에 대한 것들을 구입을 하시려고 했던 모양이신지. 추경이에요? 네. 2차 추경에 1,980만 원 이렇게 해서 세워주셨고 또 이제 3차 때는 또 조금 뭐 다소 금액이 삭감이 됐긴 했지만 그러고 해서 쓰셨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게 1차원적으로 무인 민원 발급기라 함은 네. 인력을 대신해서 예. 조금 업무를 좀 손쉽게 하기 위함인데 네. 이게 요런 본 예산을 늘상 세워야 된다는 그 비목이 인력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금액이 그 매년 해년마다 세워져야 되는 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 자체가 용도가 우리 시청이나 그 동사무에서 떼던 것을 주민들이 이제 편리한 그 장소에서 뛸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이제 백화점이나 뭐 전철역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동해에서 많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데를 대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인력이 그 당연히 인력 부분에 대해서 예산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편리하게 뛸 수 있는 그런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정확히 뭐 인력에 대한 예산 그거는 산정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가 이제 구입비에서 추경이 아마 올라갔던 부분도 있을 텐데 평균치 요 금액들이 요 정도 항상 세입 부분에서 잡히게 되는 건지 이제 운영을 해보셨으면은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뭐 전기세라든지 세부 품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는 거는 아마 데이터화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손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직접 그 장소를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시에 가지 않고도 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게 이제 인력 대비해서 얼마나 요 본 예산을 쓰였을 때 잘 쓰여지고 있냐 저는 이제 궁금해서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 활용도라든지 그게 직접 사람이 했을 때랑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구입했던 그 추경에 했던 새로운 그 물품을 무인 발급기 구입했던 금액이 빠지면 내년에는 요 예산보다도 더 많아지나요? 아니면 좀 더 공통적으로 데이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비목만큼만 나갔을 텐데 예, 예산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관리비에 대한 거는 이게 이제 구입 이 자체 그 무인 민원 발급기를 운영하려면요. 네. 먼저 그 통신비하고 뭐 전기요금 그다음에 뭐 IP 전화기에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 자체로 이제 통신도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용이 고정 비용이 항상 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구입비를 빼더라도 이런 공공 그 운영비에 대한 거는 또 계속 예산을 집행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그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AS건이나 그런 비용들도 다 공동 비용으로 다 네, 운영에 비용이 포함되어 들어가는 있습니다. 거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인 민원 발급기를 해서 신속하게 하긴 하는데 이제 인력 대비로 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효과가 있어서 그 많은 금액이 좀 들어갈까라는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그런 데이터한 것들도 한번 보셔서 추가로 부수적으로 조금 뭐 덜 들어가야 될 부분, 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보시고 본 예산 한번 세우는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잠시 정회하고 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명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김종명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공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결산 설명서 45쪽 공통 지적 사항으로 국내여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으니 국내여비 책정을 부서의 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국내여비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기별로 적기 감액을 실시하였고 연말에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8쪽까지 2021 회계연도 세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 현액은 47억 3,849만 4천 원으로 36억 3,802만 6,416원을 집행하였고 10억 8,076만 1천 원이 명시 이월되었으며 1,970만 6,584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적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정보화 교육 일반 운영비 중 정보통신 방안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과 정보화 교육장 시설 유지비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등 1,491만 3,800원을 집행하고 132만 2,200원이 남았으며 정보화 운영지원 일반 운영비 중 시 대표 홈페이지 첨부 파일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및 특급 레시피 지출 잔액으로 186만 7,580원이 남았습니다. 47쪽입니다. 사업체 및 경제총조사 사무관리비 중 사업체 조사 결과 발표 일정 시한으로 인한 보고서 미제작으로 390만 650원이 남았으며 정보통신망 구축 시설비 부대비 중 조직 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망 구축공사 집행 잔액으로 167만 8,920원이 남았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중 행정전화 시스템, 자가정보통신망 등 각종 유지관리 용역계약 낙찰 차액으로 774만 2,180원이 남았으며 정보통신 공공요금 관리 공공운영비 중 전화이용료, 회선 사용료 등 정보통신 공공요금 지출 잔액으로 152만 3,964원이 남았습니다. 스마트타운 조성 시설비 중 스마트 베이스캠프 흥선 기반구축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2회 추경 시 시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10억 8,076만 1천 원을 부득이하게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스마트 도시가로 이관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운영 기본경비 4,658만 원 중 과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4,607만 7,820원을 집행하고 50만 2,1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1
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현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채 의원입니다. 행감회의은 또 결산까지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인데요. 결산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그 행정정보와 운영의 예산의 편성을 조금 봤더니요. 결산한 거를 좀 내용을 봤더니 정보 시스템 지원과 정보 시스템 관리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웠을 때 지금 여기에 추경이 1차 추경,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 지원에는 1차 추경이 1억 2,751만 2천 원을 지금 더 증액하셨고요.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 관리에는 2회, 3회에 거쳐서 지금 거의 비슷한 금액이 2회는 2,143만 7천 원, 3회에는 923만 3천 원이 지금 감액되었는데요. 행정정보와 운영에서 이 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과목 편성할 때 예산을 잡으실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계획을 잘 잡으셨다면 실질적으로 추경에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보니까 금액이 거의 지금 비슷하거든요. 정보 시스템 지원과 정보 시스템 관리 부분이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그 추경 내용을 보면 증액 부분과 감액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을 살펴보다 보면 이거 왜 과목 전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 이렇게 한쪽에는 정보 시스템 지원에는 1회 추경을 늘려놓고 정보 시스템 관리에는 2회, 3회에 걸쳐서 감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예산 집행하실 때, 추경하실 때 좀 더 예산 수립에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예산 필요액에 대해서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 일단 저희가 그 예상하고 저희가 이제 산출을 어느 정도 꼼꼼히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상태인데요. 이게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 소요 발생이 나중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또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집행 잔액을 안 남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집행 잔액도 보시겠지만은 최대한도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에 지금 목이 정보 시스템 지원과 정보 시스템 관리잖아요. 이게 과목 전형이 안 되나요? 지금 과목 전용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 기획예산과 예산팀에다가 저희가 전용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임의대로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그건 좀 임의가 아니라 전용 신청을 당연히 하셔서 승인을 받아서 과목 전형을 하셔야죠. 그거는. 근데 지금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 지원의 1회 추경의 그 증액 부분과 1억 2,751만 2천 원입니다.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지 못했지만 정보 시스템 관리의 2회 추경 예산에 보면 감액을 2,143만 7천 원, 3회에는 923만 3천 원 감액하셨습니다. 거의 이 두 금액을 감액 비용을 합치면 거의 정보 시스템 지원 금액의 증액 부분과 거의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재차 여쭙는 겁니다. 이 같은 부분의 과목 전형을 승인을 거쳐서 하셔야 되는 거고 1차는 승인 이전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 정확하게 목을 정해서 그 목에 맞게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했다면은 각각 목별로 추경을 집행하시기보다 과목 전형의 방법이 있으니 번거로우시지만 승인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되고요. 향후에는 그런 예상 사이에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 변경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다 심의 요청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예산을 좀 수립하실 때 예산에 맞게 잘 검토하셔서 물론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같은 항목에서 추경이 이루어질 때 조금 더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예.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세일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그 국장님께 이제 마지막이라 말씀을 총체적으로 한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이 이제 기획예산과나 여러 가지 부서가 많은데요.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그 세입 예산이나 이제 결산인데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세입에 관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세출까지 해서 추경이 좀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 순세기 영향이 좀 줄어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걸 다 봤을 때 제가 이걸 전부 다 봤는데 총체적인 세세 항목을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예산서에 세울 때 세세 항목까지 다 세우시잖아요. 그 옆에 4차 추경이나 추경이 다 끝난 후 결산을 할 때 얼마 썼는지만 쭉 하시면 저희한테 그 자료만 좀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세세 항목까지 얼마 썼고 얼마 썼고가 확인이 되면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저희 이거 딱 처음 봤을 때 그냥 목만 딱 나왔을 때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제가 또 그리고 세출이나 이런 것들이 결산서하고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저도 이제 부탁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좀 설명이 필요하고 혹시 우리 그 결산서나 세입제출 결산서 책자 만드시는데 예산이 부족하신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보면은 눈이 흐려요. 저 신문 다 읽거든요. 글씨 다 보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차례 이제 전회 때도 그랬는데 이거 좀 이거를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작고 글씨가 결산서도 마찬가지고 안 보여. 이런 부분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음 연도라든가 좀 개선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정을.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 말씀. 알겠습니다. 네. 결산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통합 그게 폼이 있으니까 그런데 설명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약간 좀 친절하지 않은 설명서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서 장수가 더 늘어나더라도 좀 더 세세하게 1권, 하고 2권을 하시더라도 이거는 진짜 이것도 한번 지금 좀 많이 검토하고요. 어떤 네. 부분이 좀 더 볼 수 있는 게 보기 좋게 진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저 설명서 같은 경우는 좀 듣고도 되잖아요. 네. 부탁을 드리고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